자, 15단원. 자, 이제 제가 지금까지 수능 특강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단원입니다. 자, 갈게요. 자, 6월 민주항쟁 이후 사회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 일단 오늘은 가장 중요하다라는 6월 민주항쟁을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부터 몇 번 틈틈이 언급한 적이 있는 6월 민주항쟁이죠. 자, 이건 뭐냐? 전두환 정부 때 당연히 간접적 통치를 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게 중요해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 직선제가요,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거를 말해요. 이게 직선제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위하는 학생을 가둬놓고 안에서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인 거예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이후에 4.13 호원조치, 이게 박종철 고문치사 이후 사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 6월 민주항쟁 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반대 시위가 전개됐고, 이한열 학생, 보자. 이한열 학생이 경찰에 쏜 최루탄에 맞아서 의식불명. 그러니까 여기서 있었던 두 명의 학생이 박종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한열 학생입니다. 이 두 학생 나오면 무조건 6월 민주항쟁이다라고 알아두세요. 이거 보기에 많이 나와요. 보기에. 자, 다음 호원 철폐 등을 요구하며 60 국민대회 개최. 이건 이제 4.13 폭거 조치를 시키기 위해서 60 국민대회를 개최시킨 거고요. 이게 점점 확산이 되죠.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결론적으로, 안 보이네, 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한 6.29 민주화 선언. 이게요 결론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있었잖아요. 그에 대한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주요 내용을 하는 개헌 단행이죠. 5년 한 번 할 수 있고 중임을 불가하게 한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게 한다. 이게 6월 민주항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자, 일단 여기는 6.19 민주화 선언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 다음에 기본권 보장,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다. 민주화운동 보시면 호원 철폐, 독재 타도, 이런 구호가 있고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4.13 호원 조치, 이거 하면 6월 민주항쟁 얘기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장면정부, 50총선, 유신헌법 철폐, 한일학생 간의 충돌. 이건 아니겠다. 한일학생 간의 충돌. 그러면 답은 몇 번? 3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에요. 답은 2번이죠. 2번.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현대사회에 있었던 일만 들으면은 되게 좀 색다른 보기가 될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8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일단 하나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보자. 4.13 호원조치, 6.29 민주화 선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 뭐예요? 6월 민주항쟁이죠. 그럼 뭐예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었다. 삼정 이정 청하에 아니고 한일 학생 간의 충돌. 이거 또 나왔죠? 이거 아니에요. 이건 이전입니다. 한일 학생 아니에요. 반민족 행위 특별 이거 신탁 통치? 삼정 이정청, 이거는 뭐 당연히 볼 필요가 없어. 삼정 이정청은 심지어 조선 후기 내용이니까 더욱 볼 필요가 없죠.
다음 선언문이 발표된 민주화 운동에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4.13 후원 조치는 무효. 이 무효 이거 뭐야? 6.29 민주화 선언이니까 또 6월 민주항쟁이죠. 이 바로 나오네. 6.29 민주화 선언. 제2차 인민혁명당 4.4.5입 이승만 대통령 사임 반특 뭐 이거 다 헷갈릴 수 있는 내용으로 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게 전부 다 보시면 현대사회 내용입니다. 이승만 정부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거 별표 칠게요. 자, 여기까지. 자, 일단 쭉 보시면 민주주의의 진전,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내용이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 일단 먼저 노태우 정부 때는 노태우 정부가 당선이 되고 진상규명, 전두환 정부의 비리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하고 사과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정부 지방자치제, 이거 기억해주세요. 지방자치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북방 외교, 공산주의 국가와 다시 교류를 한다. 뭐 중국, 북한 이런 나라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 때는요, 3당 합당 후에 대통령이 당선됐고, 이건 뭐 딱히 중요하진 않고, 금융실명제,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뭐 워낙 김영삼 정부 하면은 금융실명제가 중요하고요. 그거 말고도 보시면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걸 진행했고, 또 하나 엄청 중요한 외환위기가 발생했죠. IMF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외환위기가 왜 발생을 했을까? 이거 한번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민주적인 정권. 자, 일단 김대중 정부 때 이 김영삼 정부 바로 뒤가 김대중 정부예요. 외환위기를 극복했어요. 이때 뭐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어느 정부? 김대중 정부다. 다음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는 과거사 정리.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과 받아야 될 것도 있고 사과해야 될 것도 있죠. 이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이때 나온 게 또 위안부도 이때 나왔어요. 다음 이명박 정부 때는요, 자유무역협정인 FTA 체결을 확대시켰고요. G20 정상회의 개최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 다 시기별로 알아놔야 돼요. 이거는 끊어야 됩니다. 자, 박근혜 정부 때는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죠. 하지만 최초로 이게 촛불 시위 뭐 이런 거 있죠.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 비리를 저질러서 탄핵이 됐다.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니죠.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으로 출범이 됐다. 지금 이 다음은 뭐 이어지죠. 윤석열 정부로. 일단 문재인 정부까지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보시고 외환위기 전까지 문제 풀 수 있겠죠. 자, 밑줄 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역사 바로 세우기가 어느 정부죠? 김영삼 정부죠. 김영삼 정부 뭐 있었죠? 뭐 연통제 교통 이거 아니고 금강산 관광 사업, 한미 상호 방호 조약, 일본과의 국교 수립, 뭐 다 뭐 그냥 있는 건데 여기 좀 특별하게 있는 게 하나 있죠. 금융실명제 전면 실시. 답은 3번입니다. 잠시만요. 네, 맞아요. 3번이에요. 다음 취임사가 발표된 정부의 시기. 15대 대통령
이게 어느 때죠? 국민의 정부 탄생 1997년 내용이네요. 1997년. 이게 시기를 좀 보시면 좋은데 한번 보시면 언제 나왔죠? 1800 이게 보시면 6.19 민주화선언 이때가 언제다? 1987년도. 그럼 한 90일. 노무현 정부 잠시만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가 21년, 22년, 17년?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으니까 한번 보시면 이 시기를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노무현 정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대통령을 했냐면 잠시만요. 한번 볼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50년 만에 처음으로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이게 중요하네, 여기선.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앞에서 보면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한 게 딱 있을 거예요. 뭐죠? 처음에 정권 교체한 게 김대중 정부죠. 자, 정말 헷갈리네요. 자,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게. 그럼 김대중 정부 때 있었던 일 뭐예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다.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은 아니에요. 이거는 뭐 알아두시면 되는데 서울 올림픽은 아니고 탄핵도 이 뒤고 삼선개헌 이건 아니고 근데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수 있고 G20 정상회의 서울에서 진행되었다. G20. 자, 그럼 말했듯이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당연히 남북 정상회담인데 뭐 이게 문제도 좋네요. 하니까 별표 칠게요, 일단.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외환위기 넘어갈 건데 이거 조금만 볼게요. 자, 조금만 볼게요. 자, 외환위기를 경제적, 사회적 변화. 자, 외환위기가 일단 IMF잖아요. 어이구야. 신자유 경제 정책을 보시면 일단 석유 파동이 일어났어요. 제 1차, 2차.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야.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먼저 합의를 본 거야.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이때 그니까 좀 국가 순위가 위였던 그런 국가들이 그 이후에 세계 이거 지난번에 쌤이 말한 적 있는데 우루과이 라운드 그 다음에 세계 무역기구 이거 두 개 다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죠. 이 과정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했냐 이게 중요하죠. 대한민국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을 했다. OECD 가입을 했다. 그 다음에 금융규제 완화. OECD 가입은 언제 했냐? 김영삼 정부 때 했다. 자, 그러면 외환위기 발생 일단 이거부터 지금 시간이 안 나서 그런데 다음 시간에 외환위기 내용을 들어가야 될 것 같네요. 자,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이걸로 외환위기를 일단 다음 시간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외환위기 하고 남북 화해까지 최대한 들어가 볼게요. 원래 뭐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쯤 끝날 거 예상했으니까 일단 뭐 그렇게 할게요. 일단 그럼 다음 주에 볼게요. 숙제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뭐 최대한 읽어와서 이해를 빨리 하려고 그렇게 해봅시다. 자, 일단 다음 시간에 볼게요.